우리는 누군가의 자식이죠. 나이가 몇 살이든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자녀가 있든 없든 우리는 모두 누군가로부터 태어났고 누군가로부터 키워졌고 또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너무 중요한 사람이죠. 오늘은 나와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내가 내 아이에게 어떤 부모가 되어 있는지를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부모는 아이에게 생존이고 우주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죠.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부모님을 처음 보고 눈맞춤을 하면서 부모의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뭔가 마음에 담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그대로 모방을 해요. 왜냐하면 부모가 보여준 길이 내가 생존할 수 있는 길인 거죠. 부모님들 밑에서 아이는 하나씩 하나씩 생존 기술을 배워가지만 어떤 아이는 부모 옆에서도 안정감을 느끼는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부모 곁에 있어도 불안한 아이가 있어요. 근데 왜 어떤 아이는 부모와 함께 있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요? 사람을 심리적으로 무너뜨리는 대화 패턴이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이중구속이라고 하는데요. 이중으로 나를 묶는 대화라고 합니다. 이중구속, 이중메시지라고 하는 거는 말과 행동이 좀 모순되고 어떤 선택을 해도 불이익을 받고 근데 그 모순을 확인하거나 질문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 이 세 가지가 반복될 때 사람은 심리적으로 점점 망가지게 되죠. 예를 들면 부모님이 너 지금 당장 숙제해. 라고 하다가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숙제하기 싫으면 숙제하지 마 라고 이렇게 소리를 쳤어요. 이 아이가 그 말을 듣고 숙제를 안 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숙제하지 말라고 했다고 그걸 숙제를 안 해? 라고 또 화를 또 팩 지르죠. 이게 뭐죠? 이게 바로 이중 메시지예요. 하나의 문장에 너는 숙제하지 마. 숙제 안 해도 돼. 라고 한 너의 선택권을 주면서 숙제를 안 하면 결국엔 그 아이의 문제가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 문제를 탓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화가 계속 반복이 되면 이 아이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그리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혼나지 않을지,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헷갈려 하고요. 점점 이런 대화의 패턴이 지속되면 자기 판단을 믿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아이에게 안정애착을 형성하려면 부모 반응이 예측 가능해야 합니다. 이중 메시지가 반복되며 어떤 날은 따뜻한데 어떤 날은 차갑고 어떤 날은 괜찮다고 하는데 어떤 날은 같은 애를 혼나고 아이는 부모의 어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행동 안에서 불안정애착이 만들어지고 있죠. 근데 이게 양육 태도가 다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엄마는 이렇게 하고 아빠는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그 방식이 서로가 다르면 아이는 이 가운데서 헷갈려 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권력의 중심이 어느 방향에 따라서 이 아이가 자기 판단을 믿기보다는 권력이 있는 사람한테 자기 생각과 의지를 그냥 맡기게 되는 방향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성장된 아이들은 성인이 되었을 때 관계에서 과도하게 눈치를 보거나 상대의 반응에 지나치게 흔들리게 됩니다. 결정하고도 계속 불안하고요. 거절하면 죄책감도 크게 되죠. 누군가의 말투나 표정 안에서도 나를 싫어하나? 라고 과하게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내 판단보다는 상대의 반응을 먼저 읽는 방식으로 내가 생존해 갔기 때문이에요. 근데 왜 부모님들은 이중 메시지를 사용할까요? 부모가 아이를 괴롭히려고 할까요? 아니에요. 대부분의 부모는 아이를 정말 사랑해요. 간혹 그러지 않은 부모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부모는 정말 아이를 사랑합니다. 아이를 잘 되길 바라고요. 그런데도 왜 그런 부모님 안에서도 이중 메시지가 생기면 부모 자신에도 기준이 없기 때문이에요. 언제 공감을 해야 하는지, 언제 한계를 세워야 하는지, 어디까지 허용되고 어디부터 훈육인지,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우선 해야 하는지 이 기준이 정리되지 않으면요. 그 순간의 감정과 불안이 기준을 대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의 말이 오락가락하게 되고요. 허용과 통제가 뒤섞이게 되고요. 아이에게는 이중 메시지로 전달이 되죠.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단 하나예요. 아이를 바꾸기 전에 부모의 기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기준이 생기면 부모도 아이도 덜 흔들리고 덜 불안해지죠. 그래서 제가 아이를 바꾸기 전에 부모의 기준부터 정리한 시간이란 특강을 준비했어요. 하단에 댓글에 클릭을 하시면 부모가 무의식적으로 쓰는 이중 메시지 언어가 왜 그런 이중 메시지를 세우게 됐는지
그건 과거에 어린 시절에 그 부모님들이 겪은 훈육 방식, 그리고 부모님들이 성장 과정에서 둘러싼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진 대화 패턴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점검을 해보고 아이의 애착과 마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연령대, 특히 초등기에 그 아이의 기준을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는데, 이때 흔들리지 않는 부모의 기준이라는 건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이런 전반적인 구조에 대해서 정리해 드린 특강을 가질 생각입니다. 아이에게 부모는 우주고 생전이고 시작이 되고 있어요. 부모는 참 위대한 존재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참 나약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부모가 처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전에는 공동체라는 존재가 있어서 부모가 나약하고지언정 마을에서 챙겨주고 가족에서 챙겨줬습니다. 대가족 안에서. 근데 지금 이 사회는 변했죠. 공동체가 무너지고 오롯이 모든 책임을 부모에게만 지어주고 있어요. 부모가 지금 흔들리고 있을 때 잡아줄 대상이 없습니다. 예전엔 그게 공동체가 없어도 학교라는 존재도 있었죠. 근데 학교조차도 지금은 선생님들한테 이런 권한과 권위가 다 없어진 상태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알려줄 만한 아이들에게 그 존재가 이제는 부모밖에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더 정확하게 나의 기준을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우리 아이들이 덜 흔들리고 우리 아이들 심리적 자립을 좀 더 단단하게 키워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에 특별 특강은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처음에 무료 특강으로도 생각을 무료 특강을 했더니 정말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는데 특강 당일날은 생각보다 적은 인원이 왔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안타까움이 좀 생겨서 이거는 어떤 의지의 기준으로 소액의 특강비를 선정해 놨고요. 그래서 이 특강을 꼭 듣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댓글로 신청해서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의 심리적 자립, 그건 부모로부터 시작됩니다. 앞으로도 모라의 정원에서는 심리적 자립을 향상시키는 대화법을 계속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함께 해주시고요.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